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제가 2020년에 카이저 퍼머넨트 그룹에서 35년간 일한 후에 이제 은퇴를 할 때인데요. 은퇴하기 한 몇 주 전부터 저희 정신과 의사들을 큰 이제 회의실에 데려다 놓고 약사분이라던가 또 다른 의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는데 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그때 캘리포니아 주에서 Physician Assisted Suicide, 그러니까 의사 보조 자살 법을 통과시킨 게 2016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법을 패스시키고 나면 몇 년이 있다가 그걸 이제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의사들이 이제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가 암이라던가 다른 이제 무슨 신경 그 문제 같은 것으로서 6개월 이상을 살 수가 없게 된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원하면 자기 의사한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의사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오케이를 하면은 이제 의사가 굉장히 센 강도의 이제 수면제라던가 이런 약물을 처방해 가지고 그 처방은 특별한 그 약사한테 가고 그 약사들이 처방을 하면은 환자나 환자가 임명한 어떤 제3자한테 약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환자가 받아 가지고는 이제 쓸 수가 있게 하는 법을 어떻게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저는 그걸 하지 안 해도 되는 것이 그해 2020년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1월에. 이 힘든 처방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미국에서 Physician Assisted Suicide, 의사 보호 자살 법을 갖다 패스시킨 주는요, 오레곤주였습니다. 그게 1997년, 그러니까 2000년이 되기 3년 전에 이거를 Death with Dignity, 존엄성을 가진 죽음의 법이라고 이제 이걸 패스시켰죠. 21세기가 되기 이제 3년 전이었고요. 그 후 12년 후에 2009년에 워싱턴주, 이 워싱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 이 세 주는 굉장히 약간 이제 생각이 앞서가고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리버럴한 주 아닙니까? 그래서 오레곤주,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주, 그 후에 이제 캘리포니아가 됐던 거죠. 그다음에 10년 있다가 2019년에는 캘리포니아, 버몬트, 뉴저지, 하와이, 콜로라도, 워싱턴 DC 여 군데서 전부 다 이걸 패스시켜가지고 현재 미국에서는 8개 행정구역이 이 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18살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사망하리라고 예상되는 터미널 일네스, 말기병 환자에서 하나고요. 그리고 이 환자는 그 주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 자신의 자발 의사에 하나고요. 그 담당 의사에게 의사를 밝힌 후 15일 후에 다시 구두로 의사를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엔 또 다시 그거를 자기가 글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 쓴 다음에야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치사량 약물을 줄 수 있는데 버몬트주에서는 글을 쓰고 나서도 48시간 더 있다야 의사가 그걸 처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두 사람의 의사라고 말을 했는데 여긴 그런 말은 없네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다른 데서 그걸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은 다음에는 환자가 언제나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그거를 복용할 수가 있는데 그 옆에 18살 이상 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이 환자가 심한 정신적인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정신과 컨설테이션을 받아야 되고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나 소시올컬한테서 컨설테이션을 받고요. 환자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 약을 자기가 취약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미국의 법이 패스되게 된 그 백그라운드에는 유럽의 특히 네덜란드에서 의사보조 자살법이라든가
안락사, 이걸 유테네지아라고 그러는데요. 안락사 같은 것들이 이미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락사와 Physician Assisted Suicide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미국에서는 안락사는 법적으로 승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유럽에서만 되는 건데, 첫째, 미국에서의 그 Physician Assisted Suicide는 반드시 Terminal Illness, 그러니까 6개월밖에는 생명이 남지 않은 아주 심한 질병이 있어야 되는데, 안락사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고 그 대신에 뭐 육체나 정신에 참기 어려운 어떤 고통을 주는 게 있다. unbearable suffering이 있다던가 만성병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가능하고, 둘째는 치료가 안 되는 정신병, 셋째는 그 환자가 미리 그 어드밴스드 디렉티브 같은 때 자신이 의식을 잃거나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태가 되면 그때 나한테 죽음을 행사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을 때는요. 그러면 제3자 의사나 아니면 의료 봉사자가 안락사를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미국 법에는 없는 거죠, 안락사가. 그리고 그 환자가 반드시 약물 갖다 입으로 복용할 필요가 없고, 이때는 주사로 할 수가 있고요. 네덜란드에서는 근데 12살 넘은 청소년은 부모가 허락하면은 의사 보조 자살이나 아니면 안락사나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16, 17세인 경우는 부모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그 결정 과정에 부모가 참석하는 것을 권하지만 본인이 원하면은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서 미국에서 여러 주들이 이제 오레곤주를 많이 이제 지켜봤겠죠. 이 주가 1997년에 이런 법을 패스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 오레곤주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마 대법원에다가 그때 이제 자기가 이 자살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허락해 달라. 대법원에서는 이건 헌법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각 주에서는 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주로 넘겼기 때문에 그때 오레곤주가 이제 결정을 했던 거랍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결정이 난 5개월 만에 오레곤주의 주민들이 자기들이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존엄성이 있는 죽음, 이래서 Death with Dignity라는 그 법을 통과시킨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오레곤주가 전혀 그 인포메이션을 다른 주한테 주질 않았답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들이 어떤 때는 환자들이 이걸 요청을 해도 거절을 받을 때가 있고 1년 후에 몇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자살했는지 그것도 전혀 알려주질 않고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느낀 것은 환자들이 이런 것을 원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말기에 고통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palliative care, 그러니까 이완시키는 거, 마지막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좀 편안하게 해주면은 구태여 자살하려고 하질 않는다. 그래서 암 환자들을 위한 palliative care.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제 여동생과 제가 저희 어머니를 이제 허스피스 프로그램에 이렇게 모셨거든요. 그래서 허스피스 프로그램이나 비슷한 거죠. 아무리 치료해도 지금 워낙 폐렴이 심하시고 계속 기관지염 심해가지고 숨을 못 쉬시는데 자꾸 산소 주고 항생제 주고 자꾸 그러면서 힘든 인생을 갖다가 연장시키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좋은 신경 안정제 받으시면서 몰핀도 쓰시면서 정신 좋은 상태에서 편하게 있다 가시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허스피스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이 팔리에이티브 케어라든가 허스피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 꼭 의사 보조 자살 안 해도 된다. 따라서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가요, 각 나라에 이 팔리에이티브 케어하고 허스피스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완화 치료 센터가 곳곳이 세워지기 전에는 안락사 얘기는 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 한국에도 제 생각에는 이제 이 palliative care 이런 것들이 호스피스 프로그램이나 이게 법적으로 많이 세워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자살에 대해서 이게 너무 신청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법이 있다는 것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배경이 어떤가도 설명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이렇게 힘든 분들은 편안하게 호스피스라든가 완화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편하게 모시다가 가시도록 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그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